이번 시간에는 디저 옳지 모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츠입니다. 호피무늬 호자죠. 호피무늬호. 호피무늬호입니다. 또는 범어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호피무늬호, 범어음 둘 다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죠. 호피무늬를 가진 범은 고처가 머무는 곳이 아무데나 좋다는 것이죠. 머무를 처. 왜냐하면 호랑이는 서열일이니까요. 먹이사슬에서 서열일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호랑이 무늬를 가진 범은 사는 장소가 한동안 오래도록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동물들은 서열 1위가 나타나면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무를 처, 고처입니다. 두 번째, 회복할 복입니다. 또는 다시 부가 되겠습니다. 두인변 또는 자축그릴 척이죠. 두인변, 사람인변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이 두 개 중복되어 있다는 뜻에서 두인변 또는 자축그릴 척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복, 자축그릴 척이죠. 이 두인변이 있어도 또는 없어도 똑같은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회복할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인변보다는 자축거린다는 거죠. 천천히 걸어가서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복, 회복을 하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가 되겠습니다. 회복할 복, 다시 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하자입니다. 머리혈입니다. 머리혈. 머리혈에서 디저올 치자죠. 글자가 복잡해지니까 이 두 개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이 시작이 되면 디저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더위로 인해서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 하자입니다. 머리가 점점 뒤쳐져 오는 계절은 여름이라는 얘기죠. 여름이 되면 힘이 빠집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말이죠. 네 번째는 경사경자입니다. 경사경 어떻게 됩니까? 사슴녹이죠. 사슴녹이 생략된 겁니다. 글자가 합쳐지면서요. 사슴 한 마리를 가져오는 마음이 천천히 가져온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에서 오게 되죠. 친인척들이 각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씩 가져오는 마음이 각기 뒤쳐온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 때에는 뭐다는 거죠?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한 마리라는 뜻이 원래는 하나의 일이 아니고 꺾였습니다. 하나의 일이죠. 그래서 꺾이게 되면 구결자야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한자죠. 구결자야입니다. 그래서 하나 일이라고 한 마리씩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것이니까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사경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에는 사슴 한 마리씩 가져오는 마음이 뒤쳐져 온다. 앞에도 가져오고 뒤에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자입니다. 손톱조죠. 손톱조입니다. 덮을맥이죠. 손톱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쳐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삭튼다는 거죠. 사랑의 열병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듣고 있지만 조금씩 불타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후자입니다. 걸을 척이죠. 걸을 척입니다. 자글요죠. 자글요입니다. 그 다음 디조올 치죠. 걸어가다 보면 작은 모습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처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디후자가 되겠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뒤쳐져서 작게 보이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죠. 한 무리가 지나가고 멀리 뒤쳐져 있는 사람은 작게 보이죠. 그래서 디후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심우자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입니다. 다음 덮을멱이죠. 덮을멱과 머리혈이 합체가 되니까 머리혈은 이 정도만 해도 머리혈이라는 걸 느낌이 오죠. 덮을맥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머릿속에서 마음이 계속 뒤쳐져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근심우가 되겠습니다. 덮여 있는 마음이 뒤쳐져 온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된다는 것은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심 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넉넉할 우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하죠.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굉장히 바쁜 사람은 근심을 가질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살기에 집착하다 보면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뭔가 시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야저만이 근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근심을 가지는 것도 넉넉한 마음이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뭔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 근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할 근심우죠. 근심우. 사람이 근심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할 우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걸준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천천히 걸을 준입니다. 천천히 걸을 준. 그래서 이 한자는 진실로 윤이죠. 진실로. 사람이 진실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걸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죠. 중걸준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조올치 모형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의 학습 시간입니다. 머무를 첫자입니다. 이 색깔된 이 부분이 뭡니까? 범호음 또는 호피무늬 호입니다. 호피무늬를 가지고 있는 범은 고쳐 머물고 있는 곳에 또는 장소는
한동안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다 해서 머무를 처가 되겠습니다. 동물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약한 동물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공격당하니까요. 근데 호랑이는 뭡니까? 상위 포식자죠. 그러니까 한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처자 고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처를 먼저 학습하는 게 기억 저장하기에 유리하겠죠. 두 번째, 회복할 복 다시 봅니다. 회복할 복은 뭡니까? 사람인 변이 아니고요. 사람인 나딜 뒤져올칩니다. 사람은 매일 뒤져온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거죠. 농사가 주업일 때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저녁에 와서 다시 자고 나면 기운을 회복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갈 척, 걸어가서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몸을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를 회복하겠죠. 그래서 회복할 복, 회복을 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복 다시 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하자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과 디조울치가 합쳐지면서 여덟팔 부분, 여기서는 나눌팔 정도 되겠죠. 나눌팔이 생략됐다, 축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뒤쳐져 오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지죠. 그래서 여름합니다. 머리가 뒤쳐져 오는 계절은, 머리가 무어지는 계절은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 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사경자입니다. 사슴록이죠. 사슴록이서 비교할 비죠. 견줄비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체되면서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날에는 뭡니까? 사슴 한 마리씩 가져오는 마음이 뒤쳐져 온다. 그러니까 사슴을 가지고 오는데, 경사스러운 날 가져오는데 친인척들이 각 첩에 분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의 일은 하나의 일이죠. 그래서 구결자야는 꺾입니다. 구결자야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마리씩 가져오는데 특별한 날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날만 사슴을 매일 가져올 수는 없죠.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면 되겠죠. 특별한 날에만 사슴에 한 마리씩 가져온다. 그래서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결자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섯 번째 사랑해자입니다. 손톱조죠. 그 다음 덮을며 마음심 뒤쳐져 올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을 조심스럽게,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을 조심스럽게 듣고 있지만 뒤쳐져 온다는 것은 사랑의 씨앗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후자입니다. 도인변, 걸을 척이죠. 그 다음 작을요, 뒤져올칩니다. 걸어가면서 뒤쳐오는데 작게 보이는 모습은 뒤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후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근심후자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 그 다음 덮을맥입니다. 머리혈과 덮을맥이 합쳐지면서 이 여덟팔이, 나눌팔이 생략되고 덮을맥이 머리혈에 바로 붙은 거죠. 여덟팔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마음이 뒤쳐져 온다는 것은 깔끔하게
잊어버리지 말, 망각하지 않고 계속 이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심 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사람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오면 근심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 갖고 있으니까, 또 이 한자어가 넉넉할 우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근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간의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중글준자입니다. 사람인변의 진실로 윤이죠. 사람의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글이라는 얘기죠.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올바른 길을 가죠. 그래서 중글 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조 옳치 모양자를 포함하고 있는 한자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